윤장현 광주시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도 지하철 2호선 착공 연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 여러 시민단체들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임기 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 모임, 상당히 긴 모임 이름인데요. 그 모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참여자치 21의 최희용 운영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이야기인데 윤장현 시장이 이제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그런데 예, 반대를 하신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네.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사안이 2조가 넘는 돈인데요. 네. 연간 적자가 1,300억 이상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른 대안이 없는가 고민을 해봤는가 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차량이 달랑 2칸이라는 것을 과연 광주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네. 저는 여기서 뜸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한테 모두 다 알리고 광주 시민들의 뜻을 좀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2호선 건설 그 논란들은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착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너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요.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착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네. 분명히 매몰 비용이나 기타 등등 우리 이번에 원전에서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장 큰 요인이 착공에 대한 요인이 매몰 비용이죠. 네. 만약 착공이 시작된다면은 그 매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큰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돈의 일정 부분은 지금 매칭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돈 자체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렇게 중앙에서 받은 돈이 네. 과연 광주에 그렇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고민도 좀 한번 해봅니다. 과연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도시철도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1순위 업체로 네.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건설할 수 있느냐, 좀 되려 묻고 싶습니다. 네. 다 중앙으로 다시 올라가는 돈들이에요. 결국은 중앙에 있는 주요 건설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네. 그리고 이 2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게 네. 차량이 무슨 기관차가 있고요. 뒤에 네. 몇 량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 지금 서울의 1호선처럼. 지하철은 네네. 예. 1호선 4량을 싣고 다니죠. 네. 그런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2량. 즉 이제 쉽게 표현하면 2칸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입석까지 포함해서 최대로 태워봤자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럼요.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버스 2대에서 3대가 붙어 다닌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정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때 그런 뭐 합의 과정들 그다음에 공청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었나요? 나왔습니다. 지금 광주시청에서는 공론화 과정과 오랜 기간 동안에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저희가 파악하는 공론화 과정과 그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2번에서 3번 정도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요. 네. 단 한 번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되려 수요 예측이나 공사비가 과소 책정된 거 아니냐,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만 키워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포장돼 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번 네. 지금의 시에서 얘기하는 교통 분담률이 과연 맞나 틀리나는 사실 미래의 이야기죠. 네. 그렇다면 시청이 지금까지 했던 그 수요 예측들을 한번 한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가까운 광주 우리 1호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호선을 착공하기 위해서 교통 분담률이 9%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이 우리 지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교통 부담률이요. 네. 2%가 간신히 넘어요. 그래서 운영 적자가 매년 8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운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현금 지출이 460억이 넘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요 예측을 했던 분들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러한 기회비용을 놓쳐버리고 있는 현재의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하철. 그렇다면 과연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되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의 교통 분담률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몇 프로? 지금 약 시에서는 12에서 13%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건설이 되면 훨씬 못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저희는 말씀이시죠? 그 두 단위 때는 못 갈 거라 생각하고요. 9%만 가도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채나 그 비용들은 결국 후세대의 세금으로서 이 충당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죠. 네. 그런 논의들을 좀 더 치열하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는 일단은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또 강력한 입장이고 아침에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광주시장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걸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좀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수기민주주의를 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공개된 시에서는, 자리에서 대토론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임기는 찾고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기존 노선 유지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우리 효율성과 안정성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의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금액이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 트램 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느냐? 네. 지금 대전은 트램에 대한 그 계획들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비용은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안정성 문제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 다 받고 하자. 우선 착공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네.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고 그 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환경부의 승인이 거친 다음에 하자. 왜 이런 것들을 거치고 왜 임기 내 착공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연연하느냐. 시장님은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더 광주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왜 임기 내 착공을 강행을 하고 있느냐. 네. 그 기존 노선은 기존 노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야구장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 위원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금 이야기하셨을 때 트램 이야기도 하셨는데 트램도 예. 그 초창기 때 검토했던 사항 아닌가요? 예, 네. 검토했었죠. 2002년도에 검토했다가 2014년도에 다시 저심도 방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된 그렇죠. 겁니다. 네네. 예. 근데 다시 트램을 좀 그 검토하자. 다시 너무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드는데요.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대공론회 속에서 나온 대안이 나온다면은 네.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트램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트램으로 네.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공론화 과정이 지금 빠져 있다. 그런 예. 부분들 더 치열하게 토론을 하자. 그 이유는 후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하나 더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예. 이야기신가요?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4.5km의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네. 환경 영향 평가는 4km
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2.89km 저희들은 구간 쪽 얘기랑 표현을 하는데요. 네. 4km 이내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 부분을 우선 착공을 하겠다는 거고 시에서는 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착공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착공한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 되려 묻고 싶은 것이 네. 우선 착공 후에 착공한 장소든 아니면 나중에든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저희는 또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거네요. 아직 광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총의가 모여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고요. 정말 예. 광주시도 뭐 결국은 후세대가 떠안아야 될 몫이고 결국 광주시가 떠안아야 될 몫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들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최희용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